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기온은 아침 최저 21에서 23도, 낮 최고 26에서 28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다가 내일은 0.5에서 2m로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 적조가 빠르게 확산돼 양식장마다 걱정인데요. 올해는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출하 시기를 놓친 고기가 많이 남아서 적조가 닥치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류가 폐사할 수 있는 적조생물 2,000개체수 이상을 기록한 포항 연안의 양식장입니다. 수시로 바닷물을 떠다 개체수를 확인하고 취수 중단 시기를 판단하느라 초긴장 상태입니다. 양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조기 출하에 나서고 있지만 수조를 텅 비운 평년과 달리 올해는 아직도 고기가 가득합니다. 메르스 여파에다 적조까지 겹치면서 횟감 소비가 크게 줄어 출하 시기를 놓친 겁니다. 현재 이 양식장에서 출하 시기를 놓친 고기는 무려 10톤가량, 연간 생산량의 20%가 넘습니다. 국도시장에 가는 물건인데 요즘 메르스 여파도 있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돼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도다리와 넙치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3,000~14,000원 선으로 올 초에 비해 30%가량 떨어졌지만 소비와 출하량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적조가 코앞까지 밀려오자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적조도 지금 곧 많이 밀려와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언제 닥칠지도 모르고. 어쨌든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적조 피해가 발생해야 시행하는 치어 보상 방류 사업을 올해는 미리 시행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기에 좀 하게 되면은 실상적으로 다른 고기를 밀도도 낮춰줄 수도 있고 또 폐선하고 난 후에 무슨 보상이나 어쩌나 그거는 큰 내적이 없다고 보고. 출하 못한 고기가 한가득인 양식장의 어민들에게 올해 적조는 어느 해보다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적조가 동해안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우럭 6만 마리가 폐사해 수산당국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시 장기면 영하밀이 모 축양장에서 양식 중인 우럭 40만 마리 가운데 6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에 취약한 인근의 넙치 양식장은 피해가 없는 점을 참고로 적조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폐사한 우럭은 12에서 15cm 크기로 지난 5월 치어를 입식해 내년 여름 출하할 계획이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포항시가 오늘 처음으로 황토 살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취소됐습니다. 포항시는 당초 장기면 양포리에서 구룡포에 이르는 해역을 이동하며 적조띠가 보이는 곳에 황토 90톤을 뿌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일대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에서 3마일 해역에는 적조띠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의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 전 회장은 회사 돈 60여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의 부실 자산을 동양종건에 떠넘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양종합건설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전혀 사실무근이거나 그동안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업 경영상의 관행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배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포스코는 올해 계열사별로 고졸과 대졸 신입, 인턴, 경력직 등 6,400명을 뽑고 하반기 공채에서는 2,8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하반기 50여 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80여 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채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학년도 수능을 치른 일반고와 특목고, 자율고 재학생 59만여 명의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준 점수 평균에서 울진군이 국어 A 전국 17위, 상주시 국어 B 전국 25위, 수학 A 전국 14위, 경주시가 국어 B에서 전국 30위를 차지했습니다. 1, 2등급 비율 상위권 자료를 보면 영양군이 국어 A에서 전국 5위, 영어에서 전국 18위, 김천시가 국어 B에서 전국 21위, 상주시가 수학 B에서 전국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40%가 추석과 설날에 소비되지만 시행령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농어민들이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영덕군민의 61.7%가 반대하는 영덕 핵발전소의 주민투표를 수용하라고 정부와 영덕군에 촉구했습니다.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에 지난 12일 ARS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1.7%의 주민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를 요구했다며 정부와 영덕군이 영덕 핵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